그거는 한마디로 오해입니다. 뼈 이식을 하고 말고는 많고 적고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뼈 이식을 무조건 해야 되냐?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보시면은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얘가 뼈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지만 튼튼하게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임플란트의 뿌리를 보면 어쨌든 길이도 정해야 되고 폭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뼈가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분만을 채워주는 게 뼈 이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빨을 뽑고 나면은 어쨌든 우리는 무위태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치아가 있을 때는 이만큼 뼈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점점 뾰족해지고 이렇게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이만한 거를 심으려면은 도저히 여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이만한 거를 심겠다고 계획을 해두면은 이만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를 뼈 이식을 통해 가지고 뼈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술식이 이런 뼈 이식 술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치아를 뽑고 나가지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이미디엇 임플란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HD라고 생긴 게 얼마나 수평적으로 골이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이게 2mm 이내로 있으면은 이게 뼈를 잘 찬다고 하지만 2mm 이상의 이제 공간이 있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뼈가 잘 차지 못하고 골류착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안전하게 이제 튼튼하게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한다, 이런 것들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를 이만한 거를 심는데 뼈 부자예요. 그래서 이만큼 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이 필요가 없겠죠. 뼈 이식을 할 때 사용하는 뼈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동종골이 있을 수가 있고 자가골, 이종골, 합성골, 보통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뼈 이식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이렇게 사람의 뼈냐 아니면은 사람의 뼈가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가골, 자기 몸에서 채취한 이제 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종골, 같은 사람의 몸에서 이제 채취한 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이종골, 다른 소나 돼지 이런 데서 채취한 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성골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케이스랑 할 수 없는 케이스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뼈 이식을 무조건 해야 되냐?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랑니 뽑고 난 자리에 뼈 이식을 한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케이스를 하나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사랑니가 왼쪽 아래에 있었는데 사랑니를 뽑고 나가지고 딱 보면은 완벽하게 뼈가 잘 찼죠. 자, 이걸 보고 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뼈가 회복을 하는데 뼈 이식자가 무조건 필요한 거는 아니다. 일단은 이거를 전제로 반드시 깔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할 때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뼈의 폭이라든지 높이가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와 뼈의 공간이 너무 많이 이제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보통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잇몸이 올 수도 있고 뼈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뼈가 오는 거예요. 근데 뼈세포의 재생 속도는 잇몸세포의 재생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뼈로 차는 게 아니고 잇몸세포가 휙 차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골류착, 즉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는 과정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뼈 이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뼈 이식은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뼈 이식을 안 한다고 무조건 탈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뼈 이식을 한다고 무조건 뼈가 빨리 차고 튼튼하게 차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 뼈 이식을 함으로써 약간의 조금 더 안정도를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실제로 어떤 경우에 뼈 이식이 들어가는지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뼈가 이제 위쪽에 어금니를 발치를 하셨는데요.
보시면은 요만큼이 뼈고요. 왼쪽은 그래도 오른쪽보다는 뼈가 조금 더 있으십니다. 요만큼이 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임플란트는 위에는 10mm짜리였어요. 여기도 10mm짜리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높이가 너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옆에를 보게 되면은 까만색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콧구멍 옆에 있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상악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공기주머니 역할을 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제 배출을 해가지고 콧구멍으로 나오고 이 콧물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비인후과적 기관인데 이쪽에는 계란 껍질처럼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을 살짝 들어 올려 가지고 이 막과 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뼈 이식을 해 놓으면 뼈가 굉장히 잘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되게 안전하고 조용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악동 거상술이 일종의 가장 뼈 이식이 필요하고 뼈가 잘 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케이스를 돌아와 주시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족한 공간에 뼈 이식을 했고요. 여기 보이면은 요만큼 아까 전에 부족했던 뼈가 지금은 다 뼈로 찬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뼈로 안전하게 찼기 때문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임플란트를 이렇게 올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케이스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수술을 한 환자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완전히 구덩이가 파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브릿지가 치아랑 통째로 이제 빠져버려 가지고 오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CT의 옆면에서 보게 되면은 원래 뼈가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그렇고 이제 치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심겨져 있었을 텐데 이게 치주염 때문에 다 여기가 싹 다 녹으면서 홀라당 빠져버리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싹 다 이제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하고요. 여기 이제 회색으로 나오는 거는 다 염증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뼈 이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가 뼈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이 정도로 뼈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뼈 이식을 한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내가 뼈 이식을 이만큼 해가지고 시멘트 공구리 치듯이 이만큼 뼈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뼈가 차는 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도모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근데 내가 뼈 이식이 진짜 필요한 케이스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린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에 눈에 딱 보입니다. 이게 내가 봐도 정말 이게 폭이 이만큼 한 1mm, 2mm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높이를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쉬운데 쉽지가 않은 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부분들, 내 뼈의 폭이 정말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CT를 보는 겁니다. 아래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제 입을 찍은 CT인데요. 예, 여기 이제 어금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금니가 있고 이렇게 신경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금니를 단면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본 그림이죠. 앞에서 보게 되면은 치아가 이렇게 담겨 있고 뼈는 이만큼 있습니다. 저도 뼈부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더라도 임플란트를 뭐 이만한 거 신겠죠. 아무리 굵어도 6mm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임플란트를 여기에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D라고 나와 있었죠. Horizontal Defect, 즉 이만큼의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를 어느 정도 뼈 이식제를 좀 채워줘 가지고 안정적으로 잇몸 세포가 들어차지 않게 뼈 이식을 하고 골유착을 유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이번에는 제 치아의 앞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빼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이는 10mm짜리를 쓰고요. 직경은 4에서 4.5mm짜리를 쓰게 될 겁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공간이 많이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쪽에 뼈 이식을 해놓고 조금 더 이쪽의 폭을 도톰하게 만들기 위해서 뼈 이식을 이렇게 순측, 즉
입술이 닿는 부분에 조금 더 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갔다고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CT를 찍고요. CT를 상담 당일에 찍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상담이 끝나고 나가지고 찍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CT를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내가 뼈 이식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어디에 얼만큼을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뼈 이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통증 맞죠? 아, 네, 맞아요. 이게 엄청 네. 아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마디로 오해입니다. 뼈 이식을 하고 말고는 통증이 많고 적고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통증이랑 정말 100% 직결이 되는 거는요. 잇몸을 얼마나 많이 젖히느냐, 많이 젖혔다면은 얼마나 오래 젖히고 있었느냐,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잇몸을 하나도 젖히지 않고 이거를 이제 무절개법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무절개 수술로 해가지고 잇몸을 하나도 젖히지 않고 그 다음에 젖힌 시간도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을 거예요. 뼈 이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뼈 이식을 정말 광범위하게 이만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잇몸을 많이 젖히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하고 뼈 이식하고 나면은 또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이렇게 뭔가 종이 같은 거를 또 덧대거든요. 잇몸이 이쪽으로 막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덧대고 막 작업하고 또 꼬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잇몸이 열려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한 게 잇몸이 젖혀지는 정도랑 시간과 완전히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대수술, 대공사를 하고 난 분들이 이게 뼈 이식을 내가 해가지고 아프구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뼈 이식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잇몸을 많이 젖혀서 아픈 거였군요. 맞습니다. 근데 뭐 생각만 해도 엄청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하시기 전에 얼른 가서 잇몸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뼈 이식 자체는 통증이 없다고 하지만 통증이나 이런 게 너무 겁나서 뼈 이식을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뼈 이식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 이식을 이제 해야만 하는 경우에서 뼈 이식을 안 한다고 무조건 탈이 난다, 무조건 임플란트의 수명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뼈 이식이라는 거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나는 임플란트 그냥 탈려도 상관없어, 다시 그냥 뽑고 심을래, 이런 쿨한 마인드라면 사실상 상관이 없겠지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판정이 났으면 뼈 이식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뼈 이식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면은 왜 뼈 이식을 해야 되는지, 뼈 이식을 CT를 보면서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거를 환자한테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을 해주고 의사로서의 설명의 의무를 다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